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에 이제 전국은 일단 숨고르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물밑에서 숨가쁘게 접촉하고 만나고 뭐 거래하고 이제 그런 작업도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일단은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뭐 사나흘 동안 이제 이런저런 암중모색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흡을 좀 가다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최종 구상들이 정리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돈을 여러분께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이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점에 관한 겁니다. 즉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아쉽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반응이 어떤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이냐, 일단락되고 한 곱이 넘길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국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의혹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냐, 긍정적 효과를 나갈 것이냐, 부정적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냐, 뭐 이 여부가 결판내는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개, 비공개 양쪽에서 지금 그 대통령 신년 대담을 두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 내일 뭐쯤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한편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가장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공천 작업이지요. 네. 지금 뭐 현역 금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지만 그러나 출사표를 낸 예비 후보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천,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인 겁니다. 공천이라고 하면은 말이죠,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령 250명을 뽑는데 8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명을 골라내려면 나머지는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은 웃고 나머지 여러 명이 우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냥 울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탈당을 하기도 하고, 또 중앙당사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 그 사무실 복도에 들어 눕기도 하고, 당 대표실 앞에 들어 눕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천 배제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공천 학살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즈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지역은 당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없는 경우에, 또는 상대편 현역이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마를 선언해 가지고 무주공산이 된 것처럼 보이는 곳, 이제 이런 곳에는 선수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변호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법조인들, 그리고 호시탐탐 공천을 노리고 있던 이제 그런 인사들, 당 내부의 인사, 또는 고위공직자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제 뭐 5명, 6명, 7명까지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선거구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 국민의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내 경선이 치열한 곳들, 이제 그런 것들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앙당 차원에서는 전략 공천을 하는 것도 대충 이제 윤곽을 잡아갈 겁니다.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내려 꽂겠다는 겁니다. 전수공천. 이 사람은 우리가 공 차원에서 이 지역구에 공천을 주기로 했으니 다른 사람은 얼씬거리지도 마. 괜히 와서 허팀 쏟지 말고 포기해. 여기는 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전략공천. 그다음에 이제 우선공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공천은 전략공천하고 비슷한 건데요. 뭐 전략공천이나 뭐 같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이제 이 사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할 테이니 지금 경선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도 그쯤 알고 있어. 그러나 어, 모양 좋게 양보하면은 어, 당에서 모른 척 하겠어. 어, 여기저기 또 빈자리가 생기면 다 생각하고 있다가 안배해 줄 테니까 일단 모양 좋게 이 사람이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이 지나면은 이른바 여야 간의 격전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당의 누구, 야당의 누구, 전국적인 지명도도 있고 정치적 중량감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붙는 지역. 그래서 양쪽에 이른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후보들이 이제 두 명이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이 머리를 맞대는 그래서 곧 거기에는 이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어, 전국적인 그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이제 그런 것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아주 복잡한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친명, 친문 갈등. 아마 이거는 4월 10일까지 해소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명, 친문하는 것은 소명을 잃어버린 행동이다. 뭐 이렇게 명자 돌림에 운을 맞춰서 얘기를 했던데요.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앙금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어서 오늘 내일 사이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천 작업이 그 한켠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통합 비례당의 구성 문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정의당, 그다음에 그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진보당 이런 3개 정파에게 통합 비례당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통합 비례당이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찢어질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통합 비례당 그러면은 통합 비례당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지역구 출마를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통합 비례당에서 그 비례 후보들 순번을 어떻게 정할 건데, 그러면은 지역구는 민주당이 다 독차지하는 걸로 해? 아니면은 지역구도 일부는 정의당 뭐 이런 데는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것으로 해? 진보당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낼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복잡한 계산법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3지대 신당 이제 그것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그 다음에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뭐 이런 사람들, 양양자 이런 사람들이 합당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제 그게 이른바 통합 제3지대 합당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야 이거는 흡수 통합된 거야. 왜 우리나라 정당법 제19조를 보면은 합당은 두 가지밖에 없어. 신설 합당이 있고
흡수 합당이 있거든. 근데 신설 합당은 대개 당명을 새로 만들지, 흡수 합당은 흡수를 하는 쪽의 당명이 살아남고 흡수를 당하는 쪽의 당명이 소멸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라는 말은 없어졌고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 말은 살아남았잖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당법 제19조에 비추어 보건대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합당 흡수된 거야. 흡수 합당. 어. 그래서 우리 정당법이 딱 정해놓고 있어. 응. 신설 합당이냐, 흡수 합당이냐. 그래서 뭐 이준석과 이낙연이 공동대표다 말은 겉으로 그렇게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누가 당대표로 등록이 됐는지 그거 좀 보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아직 등록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당을 하겠다라고 합의문을 발표했을 뿐이지.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은 창당 대회를 할 거고요. 이제 이게 말은 창당 대회인데 사실은 합당 대회입니다. 합당.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왜 창당이 아니냐? 이미 4개 정파가 스스로들 다 창당을 했거든요. 근데 또 창당을 해요? 겹치기 창당인가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제 합당을 하는데 정당법 제19조에 의해서 신설 합당인지 흡수 합당인지 이걸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당명을 개혁신당, 즉 이준석 당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그 합의문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는 당대표는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거는 이준석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손을 내밀고 있는 이른바 그 통합비례당, 위성정당 그곳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낙연, 이준석의 이 제3지대 땅도 그렇고 이곳은 결국은 지역구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는 누가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다른 쪽 정파는 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구 연대 짬짬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비례대표. 그것도 당선권 이내에 있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갈라먹느냐. 이제 이런 점들이 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어떻게 일단락 찍고 한 고비를 넘기느냐 아니면 계속 불타오르는 그런 의혹과 리스크로 남게 될 것이냐 이 여부인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천 작업.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그 민주당의 이른바 통합비례당 위성정당 구성 문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물밑거래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 여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지대 땅 이준석과 이낙연 여기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짬짬이 갈라먹기에 대한 물밑거래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느냐. 이제 이 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